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부강약품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강약품 질문들을 참 많이 주셨는데 많이들 보유하고 계신가봐요. 자, 주가가 이전에 어떠한 이유로 움직여졌는지는 굳이 제가 언급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언급드리자면 지금 상황만 짤막하게 보자면 비형간염 항바이러스제인 레보비르, 이 레보비르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 2상을 승인받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임상 설계가 변경되었다는 소식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임상이 어그러졌다 이런 게 아니라 레보비르와 위약을 2대1로 배정해서 더 많은 환자가 레보비르를 복용하고 결과를 얻겠다. 뭐 이러한 부분으로 임상 시험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건데 뭐 사실 의학 쪽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가야겠죠. 뭐 괜히 아는 척하고 싶진 않습니다. 대부분 뉴스 보고 똑같이 읊는 거예요. 자, 코로나19 치료제 테마이고 다른 테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실적 모멘텀으로 주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굳이 우리가 실적을 까볼 필요는 없는 종목군이고, 근데 최근에 주가 뭐 최근이라면 한 2주 정도 7, 8거래일 정도 되겠는데 최근에 주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주가를 움직여줬던 요인은 코로나 치료제 테마예요. 레보비르예요. 지금은 임상, 2상 우리는 결과를 기다려야죠. 뜬금없이 레보비르가 갑자기 이슈화가 된다? 덱타메타손이 갑자기 이슈화 된다? 뭐 기대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러한 상태는 사실 아니잖아요. 주가의 변동성에 베팅을 했던 물량들은 이때 이 구간을 거치고 그리고 최근의 횡보장세를 거치면서 변동성에 베팅했던 물량들은 빠져나갈 만큼 빠져나간 거고 지금은 버티는 물량들이 잔존한다는 겁니다. 최근의 주가 흐름만 본다면 33,000원 선은 지켜주고 있죠. 흔히 말해서 지지 구간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지지 구간이 맞죠. 하지만 똑같죠. 자고 일어나면 코로나 치료제로 뜬금없이 하나씩 터지잖아요. 요즘엔 조금 드물지만 자고 일어나면 뭐가 효과가 있다느니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기대하고 버티거나 또는 들어오거나 하는 투자군이 지금 현재의 주가 움직임을 만드는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전히 기대감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소멸된 건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당장 이전처럼 강한 시세 반영, 상승 시세를 기대하는 것은 결국 뉴스를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 보면 뭐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많으면서 매수해라 뭐 해라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아니 세력도 올라갈 재료분에 있고 명분이 있어야 올리죠. 아무리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테마주들 특성이라지만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다들 똑같은 상황이에요.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버티거나 들어오거나 그리고 뜬금없는 코로나 치료제 레보비르면 더 좋겠죠. 이런 뉴스가 갑자기 터지길 기대하거나 자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 버티면 언젠가 터져 이런 기대심리죠 보통. 어찌되었든 지금 이 시점 이러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거래량은 작아지면서도 버틸 물량과 나갈 물량이 구분이 되는 기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 임상 결과는 8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는 게 맞겠죠. 빨라질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우선은 예상대로 8월을 시점으로 보시는 게 나으실 듯하고 근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약바이오 이런 테마주는 잘 안 들어가지만 만약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세 반영될 때 나오는 게 더 맞겠죠. 어찌되었든 그리고 자회사인 이런 소식도 있어요. 자회사인 콘트라파마라는 회사가 국내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510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하죠. 근데 이런 내용 가지고도 문자가 오고 여기저기서 뭐 호재다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뭐 이 콘트라파마가 내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는 의미도 부여하고 있대요. 근데 이런 상장 모멘텀 뭐 자회사가 상장을 노린다, IPO를 추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상장 모멘텀은 참 여러 회사가 있는데 하지만 지금 이 부강약품의 자회사 콘트라파마 이 상장 모멘텀이 녹여지기에는 아직 주가가 반응할 만큼 가시화된 사항이 없어요. 없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고 이런 이슈에도 주가는 뭐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결국 역시나 코로나 치료제 이슈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분명 이건 아셔야 해요. 기술적 분석으로 이때 다시 확대해서 이때 이러면서 이때 횡보구간 가져갔고 터졌고, 이때 횡보구간 가져갔고 터졌고, 자, 이렇게 시세 나오지 않았냐, 이런 말들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 주가가 튀어 올랐을 때 그 시점의 뉴스들을 보세요. 뉴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지난 결과만 가지고 기술적인 여전히 하는 건 참 말은 쉬워요. 그래서 자, 저희 의견을 정리하면은 지금 정리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주가가 버텨줘서 지지구간 형성해줘서 그것보다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임상을. 그리고 혹시 나올 치료제 관련 이슈를. 단순한 겁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니까 그 기다림에 맞춰서 횡보구간 가져가는 거예요. 두 명 중 한 명은 이러한 기대감 가지고 있으니까 주가 움직임이 횡보장세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기다려 볼 만은 해요. 하지만 뜬금없는 뉴스가 아니라면 당분간 횡보장세는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 반대로 주가가 아래로 밀렸다, 그래서 아래 3만원까지 밀린다? 이때는 여러분들도 과감히 매매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3만원까지 밀린다면 그만한 이슈가 있는 겁니다. 부작용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치료제로 다른 무언가가 최종 승자가 되었던지. 하지만 이런 게 아니라면 쉽게 3만원까지 밀리기에는 부강약품 현재 흐름은 견조하다, 이렇게 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아래 3만원, 사실 3만원까지도 가기 전에 정리할 물량은 정리할 거예요. 어찌되었든 좀 여유있게 룸을 본다면 아래 3만원까지는 쉽게 밀리기엔 부강약품 현재 흐름은 견조하고, 3만원까지의 이탈 흐름만 없다면 버티시는 게 지금은 맞다고 보고, 신규 매수 관점은 현 구간 진입에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유 자금으로 하세요. 인생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테마주예요. 그만큼 위아래 변동성도 크지만 리스크도 큽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고, 부강약품 극반등을 지금 당장 또 올라간다, 이렇게 확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구간은 섣부른 매도보다는 홀딩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부강약품을 찍어 누를 요소는 아직까지는 감지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부강약품 짧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여기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무료로 시초가 단타 매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초가 단타 매매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손이 조금은 빠르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듯하고, 오늘의 결과만 짧게 살펴본다면 덕신아우징, K매치 하이텍, 서울바이오시스 세 종목 모두 목표가 도달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저희가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